안녕하세요. 김영록TV의 김영록입니다. 오늘은 11월 23일이 되겠습니다. 11월 23일은 북한이, 북계죠, 북계. 북한이 2010년 오늘 우리의 대연평도에다 대고 아주 무자비한 포사격을 가한 날입니다. 저는 그때 뉴스를 보고서 눈 의심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지금까지 북한의 어떤 도발 행위를 보면은 무장공비를 침투시키는 등 이런 비정규적인 그런 도발을 했는데, 우리 영토에다 대고 직접 폭격을 가한 것은 6.25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었죠. 어찌 보면 전쟁이나 다름없는 거죠. 그것도 사전에 예고가 없는 포사격이기 때문에 어, 그것도 사변입니다. 사변. 연평사변이라고 할까요? 물론 이제 큰 전쟁으로 비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든 그 폭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또 많은 주민들이 고생을 했죠. 이에 대해서 이 연평도 포사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평도 포격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작은 그림이지만 그 포사격을 당하는 그 장면이 있죠. 저는 맨 처음에 이 사진을 보고 굉장히 의아했어요. 어떻게 어, 우리 영토에다 대고 직접 포를 쏠 수 있을까? 이제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말이죠. 정말 참 어떻게 보면 전쟁을 향한 일촉즉발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참 우리 영토에다 대고서 포를 쏘는 바람에, 물론 우리도 대응 사격을 했죠. 그래서 이제 포격전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평도 포격전은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반경, 북한이 아무런 선전포고도 없이 대연평도를 향해 포격하자 우리 해병대가 피격 직후 북한을 향해 대응 사격을 가한 사건이다. 아무런 선전포고도 없이라고 했는데, 이 공산주의자들은 비겁해요. 선전포고, 이거 전쟁을 하더라도 선전포고를 해야죠. 자, 지금부터 우린 전쟁에 들어간다. 근데 6.25 전쟁도 그렇고 6.25 사변, 선전포고 없이 일으킨 전쟁을 사변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6.25 사변입니다. 그게 아무런 포격도 없이 또 이제 저렇게 아주 헛짓거리를 한 거예요. 자, 국군은 서해 5도의 진돗개 하나를 발령한 뒤 전군으로 이를 확대 발령했다. 진돗개 하나면은 이제 전시 수준이죠, 사실은. 전시로 들어갈 때 쓰는 용어는 데프콘이죠, 데프콘. 그런데 진돗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훈련 상황일 수가 있는데, 훈련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는 엄청난 이제 강도를 갖는 그런 조치죠. 이 사건으로 인해 해병대원 전사자 2명, 군인 부상자 16명, 많이도 다쳤네요. 민간인 사명자 2명, 민간인 부상자 3명. 그래서 도합 사망자 4명, 부상자 19명이 사상자가 발생했고, 연평도의 각종 시설 및 가옥이 파괴되어 재산 피해를 입었다.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죠. 그건 헌법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대통령이 아마 이명박 대통령이죠. 국방부 장관이 김태형 씨인가 그랬고. 정말 물론 전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제 뭐라고 할까, 그, 어, 심각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런 폭격을 받았으면 반드시 그에 대응하는 폭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그래야지 설사 전쟁까지 안 가더라도 1대1 비긴게 되는 거고, 그래야만이 그 다음에 또 그런 짓을 못한다는 얘기죠. 네. 이제까지 정말 휴전선이고 이쪽 내륙이고 이 북한 애들이 이 침투하고 간첩 보내고 무장공비 보내고 이런 거 생각하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집단입니다. 자, 어찌됐든 그 얘기는 다음에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자, 6.25 사변의 휴전협정 이후 북한이 우리 영토를 직접 타격, 민간인이 사망한 최초의 사건으로 국제사회에 큰 관심을 끌었고, 저만큼 큰 사건이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당시 국제사회는 북한을 규탄했으나 북한은 정당한 군사적 대응이었다며 전적인 책임은 대한민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반하지 않은 소리죠. 동네 골목 싸움을 하더라도 힘없는 놈은 우리가 터지게 돼 있어요. 이 국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없는 나라는 계속 두드려 맞게 돼 있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가만히 있지 말아야지. 물론 북한에 비해서 대한민국이
지렁이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반대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아니, 지렁이가 그냥, 막, 못 죽겠다고 발광을 하니까 정말 참 꼴 같지 않은 일을 다 당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2021년 3월 31일 국방부는 해병대와 전사자 유족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건의 공식 명칭을 연평도 포격 도발에서 연평도 포격전으로 변경했다. 사실 이것도 그래요. 10년이 지난 다음에 포격 도발. 저쪽에서 포를 쏘고 도발했다는 얘기. 그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얘기뿐이 안 돼요. 저거로 서 박사는. 우리가 요즘 북한 애들이 미사일을 쏘면 뭐 도발을 했느니 뭐니 그러잖아요. 그건 일방적으로 혼자 저지르는 짓이고 무역전 이 뒤에 그 전쟁할 때 그 전자가 붙으면 서로 싸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서로 맞대응을 했잖아요. 자, 앞서 해병대 사령부는 2012년, 2015년 연평도 포격 도발 명칭을 포격전으로 바꿔주고서 국방부에 건의했지만 변경되지 않았으며 이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2012년이면은 이명박 대통령 때, 2015년이면 박근혜 대통령 때. 소위 그 보수 정권이라고 하는 그 대통령 밑에서도 명칭을 저렇게 그 바꾸기가 힘들다니 참 답답한 얘기죠. 자, 전사자 유족들로부터 변경 요청이 있었다. 전사자 입장에서도 아니 포격 도발 일방적으로 의도 맞았다라는 얘기보다는 포격전 서로 싸웠다는 말이 더 명예롭잖아요. 유족 다 남편이고 아들이고 응? 전사한 마당인데 명예라도 지켜줘야지. 이게 정말 국가가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변경되기 전에도 해병대는 자체적으로 연평도 포격전이라는 용어를 계속 썼다. 물론 자체적으로 썼다라고 하지만 쓰는 건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이죠. 근데 얼마나 쓸쓸하고 씁쓸하고 고독해요. 국가가 그렇게 안 불러주는데 해병대만 혼자 그렇게 부른다. 결국은 그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2021년 3월 31일 날 연평도 포격전으로 명칭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많은 논란과 반응이 이제 있죠. 예. 물론 그 이전에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이게 그 앞에 나왔던 큰 사진을 이제 조그만 사진을 크게 좀 이제 그 확대해 놓은 거죠. 조선인민군의 해안포 반격을 받아 불타는 연평도의 모습. 아니, 이거 참, 이 위키백과 참 마음에 안 듭니다. 조선인민군이 국개군이죠. 네? 정말 참 여기도 이것도 그렇고요. 정말 짜증납니다. 이게 이 야만 인공기가 나온다라는 게 옛날 같으면은 이거 참 지금 국가보안법이 느슨해져 갖고 그래서 옛날 반공법 적용받던 시절 같으면 전부 다 응? 진짜 처벌받을 일입니다. 인공기를 나오게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렇게 지금 보는 나도 걸려요. 그때 당시 같으면. 자, 이게 여기 북한이죠. 여기 NLL이고 여기 연평도인데 참 연평도는 NLL 바로 앞이기 때문에 정말 뭐라 그러나 참 진짜 최전선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황해도 이건 이제 섬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렇게 쐈다는 얘기예요. 포를 쐈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연평도에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K9 자주 보다가 맞대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이쪽으로도 쏘고 이쪽으로 쐈다는 얘기죠. 자, 날짜. 어, 연평도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승리. 참 진짜 저렇게 적기도 좀 쑥스럽네. 좋다고 적는 거보다 이겼다고 적는 게 나은데 대한민국과 국개군하고 이제 싸운 거죠. 이홍기 중장이 있어. 그 김격식 대장. 김이냐고 참 격식을 제대로 갖춘 사람인지 모르겠네요. 병력 K9 자주포 3문. 그다음에 여긴 뭐 평사포와 대구경포, 뭐 포의 종류가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공군에서 KF-16하고 F-15K가 떴네요. 그래서 미그 23기 5대. 사실 공중전 해도 우리가 이깁니다. 응? 재래식 무기 갖고. 지금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핵무기를 개발해갖고 그냥 때를 쓰는 거예요. 자,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자, 우리 쪽 피해는 군인이 2명 전사, 16명이 부상을 했고, 그 다음에 민간인이 2명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했는데, 저쪽은 전사가 5에서 10명으로 추정이 되고, 부상이 20에서 30여 명으로 추정이 된다. 이거는 뭐, 저희들이 발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서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거, 그, 아무튼 시간이 지난 다음에 누군가가 그쪽으로부터 탈북한 사람들이 이제 증언을 해준 그 내용에 기반을 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K9 자료죠. 네. 기습적인 포탄 공격에 긴급 대응 사격 준비라는 해병대 연평부대 K9 자주포의 모습이다.
그때 그 TV 화면에 나오는데 그 군인 철모의 그 음, 철모포가 있죠. 불에 타는 그런 모습을 그 TV 화면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 볼까요? 네. 이건 앞에 그 요약된 내용을 쭉 이제 풀어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자, 이제 여기가 대연평도입니다. 이제 그 근처 요 밑에 여기 소연평도가 있죠. 예. 일단은 뭐 대연평도, 큰 연평도를 이제 포격을 가한 거예요. 여기다가 헬스센터 보건소네요. 타운십 오피스 이거는 뭐 저기겠네요. 음, 뭐 읍사무소나 뭐 그런 새마을 농협, 뭐 여인숙, 여관 같은 거, 히스토리 뮤지엄, 역사박물관, 밀리터리 베이스 이게 군 진지가 여기 있고 말 마리타임 폴리스 가드 포스트, 뭐 해경, 음, 폴리스 스테이션, 이건 뭐 경찰서, 경찰서인지 뭐 저 지선지, 대연평도의 포격 지점이 이제 여기 되는데 이 별표로 돼 있는 게 이게 포격을 받은 그런 데라고 표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격으로 파괴된 주택이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이 정도로 이제 망가지는 그런 주택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뭐 이때 전산 해병대원들은 이제 그 해병대장으로 치러졌네요. 군이 현충원에 이제 파랑 무용장을 추서받고 완장이 돼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그 NLL 이 선이 있죠. 이렇게 NLL 이게 NLL이 북방 한계선이죠. North 어, Northern Limit Line NLL 북방 한계선 NLL.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NLL은 이제 이런 그 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백령도는 상당히 그 이제 북쪽에가 있죠. 이게 38선이 이제 옛날에 이렇게 거져 있었기 때문에 38선이 이렇게 거져 있을 때는 이제 우리 여기가 뭐 어찌됐든 최전선이지만은 그래도 여기가 우리 땅이었으니까 38선 이남이. 근데 이제 6.25 전쟁을 치르고 나서 그 휴전이 되고 나니까 휴전선이 이렇게 거졌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렇게 해갖고서 이제 북방 한계선 NLL을 갖다가 이게 지정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NLL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청진 아파트 있죠. 저 위에 올라가는. 그 앞에 있는 섬까지 전부 그때 당시 6.25 때는 우리가 그 이 관할권을 갖고 있었어요. 왜? 뭐 공군력이 그때 굉장히 좋았으니까. 그 사실은 저 위에 거는 그냥 넘겨준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만약 그것까지 가고 있었으면 사실 그좀 방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겠죠. 청진 아파트까지 갖고서 저기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게 서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이 해안선이 들쑥날쑥하고 그다음에 섬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 동해는 사실 이런 문제가 없죠. 섬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턱 밑에까지 이렇게 와 있으니까 얘네들이 불편한 거예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NLL을 갖다 얘네들이 요렇게 빨간 선으로 그어놓고 요렇게 그어놓고 NLL 요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연평도로 올라면 여기로 오라 이거죠. 일로 오면은 그 자기네들 그 영해를 침범하는 거다. 이제 이따운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여기 어디 한박도라는 게 있어요. 요건가요? 이것도 원래는 우리 건데 지금 저쪽 관할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말이 많습니다. 정말 참 신기한 일이 지난 5년간 일어났었습니다. 그것도 좋다고 그냥 못하고 그냥 희덕거리는 인간들이 그냥 수두룩하니 참 답답한 얘기죠. 예. 자, 어찌됐든 연평도 해전의 어떤 그 지리적 그 지정학적 여건 같은 거는 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논란과 이제 반응이 이제 있었죠. 그거는 일일이 여기서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상한 그 말을 하는 그런 어, 신부가 하나 그때 당시 있었어요. 좀 더 확대를 해볼까요? 자, 연평도 주민 성신 신부 망언 규탄 성명.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주민 500명은 2일 오전 11시
2013년입니다. 연평 종합경기장에서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박창신 신부 망원 규탄 걸기대회를 연다. 이 박창신 신부가 아마 전라도 전주인가 어디에 있는 그 성당의 그 이제 신부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연평 주민들은 특정 정당을 옹호하고 어느 정당을 표명하는 행사가 아니고 수백만 평신도와 5천여 사제님들의 존경을 표하고 천주교의 공식 기구가 아닌 사제단 수백 명 중에 시국미사에서 강론한 박창신 등에 대한 규탄대회를 여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이를 발표한 규탄사와 성명서에서 정의구현 사제단 박창신 등의 시국미사는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은 종북 논리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연평도 포격 도발 3년이 된 지금은 천안함 희생장병 46명과 연평도 도발로 순직한 2명의 해병장병의 순직을 애통해하고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통감하는 때에 연평도 도발이 북해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강론과 천안함 폭침이 북한이 자행하지 않았다는 등 북한을 옹호하고 대한민국을 비하하며 국토를 수호하는 국군 장병을 모독하는 등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 박상신 신부라는 인간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저도 천주교 신자이긴 하지만 그런 쓰레기 같은 신부의 말은 들을 필요 없어요. 이게 막말로 저쪽 편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주민들은 또 정의구현 사재단의 그동안 전력 등이 북한의 주장과 비슷하며 북한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을 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스스로 반성하고 올바른 사죄기를 추구하기를 촉구했다. 주민들은 규탄에 이어 밝힌 성명서에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자행한 북한을 옹호하는 한편 사실상 대선 불복을 표명에 대해 충돌을 금치 못한다고 밝히고 3개 촉구사항을 발표했다. 촉구사항으로는 NLL은 해상 경계선이 아니다.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발사로 폭침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연평도 포격 도발도 경계가 불분명한 해상에서 한미 군사훈련 때문이라고 옹호하는 것에 대한 사과.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북한이 3대 세습을 외면하고 있는 저들의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공식 해명. 세 번째, 정의구현 사재단이 그동안 연방제통일, 주체사상 찬양, 국보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메가더 동상 철거,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라고 주장하면서 정권 퇴진을 외친 반면 북한 세습 독재 체제와 인권유린, 핵무장으로 우리를 위협할 때 철저히 함구로 일관해온 편향된 태도에서 벗어나 종교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들을 요구했다. 그러니까 이 정의구현 사재단이라는 그 집단이 이런 짓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 할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종교인이. 분명히 이 조카 통일이 되면 뭐 종교의 뭐 자유고 뭐고 이제 다 없어지는 건데 그래도 그걸 좋다고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있죠. 종교의 힘보다 더 센 게 이념이에요. 이념. 하느님이 살아나서 하느님을 우러러 보고 하지만 이념 앞에서는 그 하느님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현실로서. 종교인이 저런 그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걸. 기가 막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좋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 땅에. 자, 그래서 우리가 연평도 하면 눈물의 연평도 생각이 나죠. 1964년 최숙자가 부른 작품인데, 뭐 송춘희, 최숙자, 저때 당시 그 이제 여자 가수들이 많이 있죠. 유명한 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기를 담뿍 잡아 기폭을 올리고 온다던 그 배는 의하여 아니오나 수평선 바라보며 그 이름 부르면 갈매기도 오는구나. 눈물이 연평. 참 이 어민들이 참 배 타고 나가서 풍랑에 못 돌아오고 그러면 얼마나 어, 힘들고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눈물의 연평도. 태풍이 온수더라. 한만한 사라오 태풍이 있었죠. 홍천간 그 얼굴 언제 다시 만나 우리. 이제 사라오 태풍에 이제 침몰을 한 거죠. 이점은 백사장의 그 모습 그리면 등대불만 깜빡이네 눈물이 연평도. 그렇게 나가서 침몰해서 돌아오지 못하는 남편, 아들, 아버지를 기다리면서 오는 여인의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오늘 공교롭게도 신의주 반공학생의거의 날이 되겠습니다. 어, 방송번호 45번인데 2021년 11월 23일 딱 1년 전에 이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좀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해 수호의 날이 이제 이렇게 왔죠. 이게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입니다. 방송번 158번보다 이제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서해 수호의 날, 연평해전, 포격, 천안함 폭침 이것들이 다 뭉뚱그려져 갖고 정말 이런 그
어떤 군사적인 그 침탈을 자꾸 받으면 우리가 서해를 수호하기 힘들겠구나 하는 뜻에서 또 서해를 지켜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서해 수호의 날을 이제 우리가 만들었죠. 그것이 바로 매년 3월 네 번째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월 25일이 서해 수호의 날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 158번으로 방송을 해 드렸습니다. 영상을 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 연평도 포격전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사항을 알아봤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종교인이 저는 종북적인 발언을 한다는 거 정말 기가 막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력들이 땅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과 같이 2010년 올 발생하였던 그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은 또 공교롭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의주 반공 학생 의거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 신의주에서 그 공산 치하로 들어가는 북한에서 그 학생들이 그 공산당들의 어떤 행패라고 할까? 그런 거에 이제 항거해서 이제 큰 그 시위 집회를 그 한 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내일은 진화의 날입니다. 진화론은 음, 진화론을 주장한 찰스 다윈이 있죠. 찰스 다윈이 이제 종의 기원이라는 그, 이제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출간된 날이 바로 이제 오늘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진화의 날로 이렇게 지정이 돼서 기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그러나 뭐 오늘 중요한 것은 어, 우리의 그 헌법적인 그 가치, 헌법적 체제인 자유민주 그리고 시장경제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다짐하는 날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아무리 뭐 이런저런 그뭐 종교계 인사들이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뭐 그 사람들의 이제 주장일 테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금과 옥조로 여기고 있는 우리의 헌법, 그 헌법에 명시된 그 우리의 체제, 우리의 가치, 그다음에 우리의 주권 이런 것들을 지키는 일에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어, 그것을 충직하게 이행하고 이 땅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고 또 어린 학생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이 땅을 사랑하지 않고 그런 나라의 땅을 사랑한다든가 다른 나라의 치레를 갖다 찬양한다든가 그것은 매국입니다. 이적이에요, 이적. 그런 면에서 이 연평도 포격전이 있었던 그날을 상기하면서 정말 이 나라를 다시 한 번 더 굳건히 지켜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해 그런 날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